일본 국민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지하로 대피하세요.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긴급히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열도가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에도 북한이 일본을 향해 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동해에 떨어지는데 그쳤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도통신이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보시면 일본의 머리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관통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일본인만 수만 명에 달하고 이 자칫 잘못하면 일본 영공을 날던 일본 비행기가 격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정보 전달 시스템인 엠넷의 속보와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으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이를 지켜본 1억 3천만 일본 국민들은 지하로 긴급히 대피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고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에서 초등학생들은 등교 도중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삿포로시 소재 일부 초중학교는 등교를 하지 말라고 선포하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했고, 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열도 동북단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게 건물 안에 있거나 지하로 대피하라 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사일이 오전 7시 29분께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연락해달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 지역 상공을 통과함에 따라 도호쿠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고, 이 JR 홋카이도도 열차 운행을 중단, 삿포로시의 지하철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통과한 지역의 주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 꽁치 조업을 하는 어민 기노네 시게루는 큰일이다 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러 어선이 태평양에서 조업하고 있다면서 선박은 무방비여서 미사일을 피할 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1998년 8월 처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이후 2009년 4월 도호쿠 지역을 통과했고, 2012년 12월에는 오키나와, 2016년 2월에도 오키나와, 2017년 8월에는 홋카이도, 2017년 9월 홋카이도와 도호쿠 사이에 각각 통과한 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머리 위로 이렇게 7번이나 날아오는 동안 일본의 자위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조차 없다 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비공식적인 루트로 한국산 현물을 대규모 사들이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을 만한 무기가 없는 일본, 가와사키나 미쓰비시가 만든 미사일 격추용 무기들의 성능이 가짜임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면서 한국산 무기를 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인정한 꼴입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무기는 바로 현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한국군은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2로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이 현무를 공개할 당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한국군 최고의 비밀무기의 영상이 40여 초간 공개됐는데요. 사거리 300km인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2와 사거리 500에서 1500km인 신형 순항미사일 현무3 테스트 영상이 공개되자 외신들은 믿을 수 없다 라는 보도를 쏟아내는데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현무2는 목표물 상공에서 수십 개의 자탄을 분리시켰고, 이 자탄들은 둥근 원형 표적 안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보통 자탄들은 불규칙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감안하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순항미사일 현무3는 마름 모형 표적 가운데 정확히 명중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 기밀사항이라며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무2 미사일은 지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남에 따라 2000년대 초반 개발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 장성은 순항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창문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발사하더라도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밝혀 최대 사거리 1000km 이상임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평양 노동 당사에 있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집무실 창문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무3의 정확도는 순항미사일의 대명사인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확도는 5에서 10m인데 현무3는 입력된 디지털 지도를 따라 날아가다 막판에는 적외선 영상 방식으로 목표물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정확도를 1에서 3m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3는 특히 지상의 이동식 발사 차량뿐만 아니라 이 세종대함함 등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 3000톤급 중잠수함 등에서도 발사될 수 있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은밀히 움직일 수 있는 잠수함의 특성상 잠수함에 탑재될 현무3 미사일은 현재 사고 싶어도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무2의 위력도 엄청납니다. 국방부는 현무2가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미국에서 도입해 배치한 에이테킴스 블럭 1A 미사일에 비해 훨씬 강한 것입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가와사키나 미쓰비시가 만드는 일본산 무기들은 더 이상 북한의 무기조차 막을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산 무기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이 한국산 무기로 당장 도배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국산 무기를 사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무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바로 뛰어난 가성비와 함께 방산업체의 애프터 서비스 정신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는 이 구입 비용보다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싼 맛의 중국제 무기를 샀다가 잔고장에 고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영미권이나 유럽의 선진국 무기를 사고도 수리나 보수에 애를 먹은 국가들이 꽤 있다. 그런데 한국 업체들은 수출 후에도 성의 있는 부속품 보급과 수리 등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 이미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다 전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긴급히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 머리 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 준비까지 마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북한 미사일조차 막지 못하는데 북한이 일본에 핵이라도 쏜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 라고 외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모습인데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난달 활동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인 분단을 넘어가 3일 보도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인 이 매체는 상업 위성 에어버스 네오 화면을 토대로 지난달 19일에서 29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번 갱도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3번 갱도에서 새로운 활동이 없는 것으로 예상됐던 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할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4번 갱도에서 포착된 활동은 3번 갱도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역량이 확정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매체는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북한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4일 총리 정무 담당 비서관에 자신의 장남 쇼타로를 임명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습 후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와 겹치면서 기시다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쇼타로를 총리 정무 담당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총리 비서관은 총리의 업무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 직책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지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장남을 중책에 앉힌 것은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경력을 관리하고 후계자로 키우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쇼타로는 기시다 총리의 3남 중 첫째로 올해 31살입니다. 대학 졸업 후 미쓰이 물산에서 근무한 뒤에 2020년 3월부터 아버지의 의원실 비서로 일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일본은 정치인 세습이 일상적입니다. 집권자민당 국회의원의 약 40%가 세습 의원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중의원 부모의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부모가 은퇴할 시점 지역구를 물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1987년 중의원이던 아버지인 기시다 후미타케의 비서로 정례에 입문한 뒤 아버지가 사망하자 히로시마현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에 당선됐습니다. 쇼타로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생각인데요. 일본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도 막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의 총리직을 물려주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라고 소리치고 있고, 일본 트위터에는 이번 인사 발표 이후 가족을 위한 내각이다, 공사 혼돈, 사리사욕 폭주하는 총리, 국민의 말은 듣지 않고 장남 비서관 만드는데 혈안이 된 총리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대로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상이 걸린 기시다 총리는 빠르게 강력한 무기를 도입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부터 일본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아베 총리 때부터 시작된 엔저 정책 때문에 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일본 경제, 미국산 고성능 무기를 대규모 구입할 돈도 없고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으로부터 현무3와 현무2를 사들이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달라고 하면 한국이 당연히 건네줄 줄 알았던 일본.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일본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국들이 세계 최고의 가성비와 애프터 서비스를 자랑하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고 긴 대기줄을 서 있는 데다가 이 동남아국들과 호주도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대규모 구매하기로 계약하는 등 한국을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우방국으로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 이 수많은 국가들을 우선으로 한국산 무기를 인도한다는 것이 한국의 변하지 않는 외교 원칙입니다. 일본의 순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